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2025년 12월 8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 전에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오늘 약간은 좀 방향성이 없어요. 제가 그 쇼츠에 찍어 드리는 것도 오늘 시장의 반등은 바이오와 로봇, 그러니까 기술 성장주들의 반등이 얼마나 나오냐가 중요했는데 눈치 보기 장세예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FOMC 금리 결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리는 인할 확률을 80% 넘게 보고 있습니다만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인하를 할 것이냐 라는 게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연설을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그런 건 있죠. 연준 의장 자체가 이미 끝물이고요. 그러니까 캐비닛이 내년부터 할 거라는 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의 힘은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 연준 의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지표가 뭐 안 좋다라든지 어쩔 수 없이 내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매파적인 금리 인하를 한다면 시장에는 그렇게 환호할 만한 주제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오늘 화장품주가 좋았는데 뭐 특별한 이유보다는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11월 말일에 제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쇼핑 시즌이 다가오면 그 쇼핑 시즌에 대해서 잘 팔리는 품목을 좀 봐야 된다. 그거는 옛날 같으면은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가전제품 쪽이 많이 팔렸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국내 화장품이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많이 지켜보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에 화장품의 검색량이 많이 늘어나는 거를 힌트를 좀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화장품이 더 팔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화장품이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게 수치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화장품 자체가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졌다라는 건 이거는 팩트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화장품에 관련돼서는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떨어져서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아가실 분들은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주는 좀 중요한 게 많아요. 첫 번째 이 FOMC 금리 발표도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오라클하고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브로드컴보다는 오라클이 중요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냐면 오라클은요 AI 버블의 발산지예요. 그러니까 AI 버블 얘기가 나왔을 때 시작된 게 오라클의 금리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수주를 많이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을까?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AI 버블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오라클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예상보다 실적이 좋다면 AI 버블론은 당분간 잠잠해질 거예요. AI 버블론이 끝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끝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계속해서 AI 버블 얘기는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고 시장이 눌려줄 때마다 AI 버블 얘기가 나올 텐데 이번에 오라클의 실적이 좀 나온다면 당분간은 잠잠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실적이 나오고 나서 반도체라든지 M7 종목들은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브로드컴은 실적이 좀 잘 나오겠죠. 얘는 잘 나올 것 같은데 오라클 실적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AI 버블론이 남아있으니까. 얘가 진원지였어요. 그래서 오라클의 실적이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은 제가 딱 한 종목을 딱 정해서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에임드 바이오라고 하는 이제 ADC 약체 접합물 이쪽이 에임드 바이오가 저번 주 목요일날 상장해서 300% 올랐고 그 다음날도 상한가가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한가를 오전부터 찍어버렸고 근데 저는 오늘도 좀 상승할 거라고 보여졌거든요. 근데 오늘 15% 이상 떨어졌습니다. 근데 에임드 바이오가 지금 시가총액 17위? 16위 정도 되거든요. 상장하자마자. 물론 기술력은 있어요. 베링거 인게라임과의 기술 계약도 있었던 업체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저는 이거를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에임드 바이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이오가 조금 투심이 약해졌구나라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11월 중순부터 바이오가 계속 좋았거든요. 계속 좋았고 12월 첫째 주까지만 해도 바이오가 나쁘지 않았는데
펩트론이랑 일라이릴리의 그 계약 그 12월 7일 계약 확정 기술 계약 확정이 연기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펩트론 관련된 종목들이 다 떨어졌고 관련도 없지만 색깔이 비슷한 종목들이 다 떨어졌고 거기다가 알테오젠의 저번 주에 키트루다 SC가 독일에서 못 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제약바이오에 투심을 얼린 영향이 에임드바이오까지 오늘 떨어지게 만들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걸 갖고 왔는데 버텨라. 왜냐면 자 펩트론이 뭔가 임상을 실패하거나 아니면 일라릴리랑 관계가 토라진 게 아니에요. 예, 그냥 기간이 조금 더 연장되고 다른 물질을 넣어가지고 장기지속형을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시장에서 나쁘게 받아들였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알테오젠의 키트루다 SC를 독일 항소법원이 못하게 했어요. 독일에 못 판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키트루다를 못 파는 건요. 키트루다 SC죠. 키트루다 SC를 못 파는 건 알테오젠이 당연히 좀 피해는 있겠지만 진짜로 피해가 가는 거 누군지 아세요? 머크입니다. 머크. 예, 그리고 머크사가 그러면 미국 시장에 열렸을 때 그 이제 우리가 금요일날 알테오젠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 금요일날 새벽에 머크사도 많이 빠졌어야 돼요. 주가가. 근데 주가가 1%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럼 반면에 그 특허 소송을 낸 할로자임은 또 급등을 해야 되잖아요. 할로자임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약바이오 시장에 대해서는 워낙에 단기적인 투기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된다. 그러니까 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약해진 거 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왜냐? 연말에 어쨌든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을 따라가려면 오늘 2차전지가 가듯이 바이오주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약해지고 이제라도 바이오 좀 갈아타서 반도체로 가야 되나요? 저는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중심을 좀 실어봅니다. 무게를 좀 실어볼게요. 그래서 이 잘나가던 에임드 바이오도 오늘 좀 약세를 보였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오늘 강세업종은 생각보다 괜찮은 애들이 많았어요. 2차전지 제 약간은 이제 그 관심에서 약간 벗어났거든요. 2차전지가 ESS 쪽은 좋지만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가는 건 이해가 안 간다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근데도 제 말이 무색하게 오늘 에코프로가 10% 넘게 올라갔습니다. 네, 저는 이게 조금 자꾸 찝찝한 부분인데 어쨌든 LG에너지솔루션이 벤츠와 ESS 계약을 배터리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힘입어서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좋았고 리튬 관련주도 좋았고요. 거기다 이제 호텔 카지노도 오늘 좋았죠. 롯데관광개발, 서부 T&D, 그 다음에 뭐 카지노 쪽에 롯데관광개발이죠. 그쪽은 역시나 주말 내내 또 중일간에 또 갈등이 격화가 되면서 또다시 이쪽으로 또 수급이 좀 붙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가 약세일 때 계속 관심 갖자고 했죠. 왜냐면 지금 주가가 쭉 올랐다가 다시 떨어져서 횡보를 할 때 집으셔야 돼요. 쭉 올랐을 때 못 잡았으면 횡보할 때 집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화장품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신규 상장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 줬어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율주행은 저번 주까지만 해도 현대오토에버,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만도, 만도는 약간 로봇 쪽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율주행의 대장주가 같다면 오늘은 자율주행의 소부장주들, 그러니까 소대장주죠. 약간은 중소형주들이 같이 따라가는 느낌. 그래서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확실히 긍정적입니다. 확실히 긍정적이고 결국엔 현대차와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멘텀이 좀 생긴다면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은데 요거는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오늘간 자율주행의 이 중소형주들은 덩치들이 좀 작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 관심이 막 없을 땐 주가가 진짜 지지부진하게 안 가서 재미는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자율주행을 하실 거면 대장주, 대형주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약세는 원전이 좀 무겁네요. 저는 좀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봤는데 원전이 좀 많이 무겁게 좀 진행이 됩니다. 왜냐면 미국 쪽에서도 좀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뉴스케일 파워 이런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지고 있는데
약간은 그래도 생각보다 좀 약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기회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전력 설비와 전선은 좋을만 하면은 다음날 바로 빼네요. 원전과 전력 설비는 같이 친구로 봐야 되는데, 저는 전력 설비 쪽은 계속해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 관심입니다. 요거 지금 살만한 가격으로 많이 내려왔거든요. 요런 것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건설주들이 전 저번 주에 왜 올라갔지? 저는 이건 좀 별로 제가 긍정적이게 보진 못하는데요. 근데 중소형 건설주들이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건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이라는 건 물론 인기에 따라서 올라가고 수급에 따라서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시장 파이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의 금리 상황과, 그리고 지금 현 정부가 부동산을 옥죄는 정책을 많이 하는데 건설주들이 과연 좋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건설 기계와 건설 장비랑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거는 재개발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새로 AI 데이터 센터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지만, 건설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중소형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냥 뭐랄까요, 큰 뉴스가 있어서 좀 올라갔다 뿐이지 크게 시장을 움직일 만한 뉴스는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한 종목 상담할 때도 요 중소형 건설주가 들어왔는데 상한가가 풀리면 매도를 하셔라라는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세 업종에서는 저는 보고 싶은 건 원전이랑 전력 쪽인데, 원전은 조금 무겁게 느껴져요. 그래서 원전은 조금은 이제 약간은 한 2순위를 좀 밀어놓고, 전력 설비랑 전선 쪽을 좀 여러분들 많이 스터디를 하시면 여기서도 좀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약간은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번 주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FMC랑 오라클 실적을 보고 나서 대응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시장은 많이 빠지진 않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해서 시장은 눈여겨보고 있자, 시장은 나쁘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과 좋아요 수가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부탁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